히스토리와 함께 돌아온 교육 게릴라 똥망치입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을 계승한 두 번째 나라, 바로 철기를 바탕으로 만주와 이 한반도 북부 그리고 중국까지 그 위세를 떨쳤던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하시죠. 건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물어봐야지. 자, 고구려는요, 서기전 37년에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 위치는 저기 한반도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압록강을 유심히 보세요. 압록강. 압록강 유역에 보시게 되면요, 졸본이라고 있습니다. 졸본. 지금 전해지는 얘기는 아니죠. 예전에 압록강 유역 졸본 땅에서 건국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압록강 졸본이 어디냐? 압록강 졸본이 도대체 어디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강 있잖아요. 여기 바로 뭐였어요? 여기가 송화강이잖아. 송화강. 이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걸 왜 노란색으로 적었지? 숭화강. 안 보여도 돼, 안 보여도 돼. 숭화강. 바로 이쪽에 바로 뭡니까? 고조선을 개성한 첫 번째 나라, 어떤 나라 배웠습니까? 바로 부여라는 나라를 배웠잖아. 부여라는 나라를 배웠고요. 백두산 표시가 잘 안 보인다고? 알았어. 여기야, 여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고 저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라가가지고, 그지? 여기에서 그지? 여기 이제 보여? 백두산에서 이제 비가 막 내리잖아. 그럼 아마 그 시작점은 첨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바로 그 강이에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쪽에 서해바다로 빠지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안 보여도 돼. 오늘날 그 중국과 북한의 경계. 요게 바로 압록강이야, 압록강. 백두산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동해바다 쪽으로 빠지는 강이 있습니다. 요 강이 바로 무슨 강이냐? 요 강이 바로, 요게 바로 두만강이에요. 이 강은 도마한가 파란 마을에 이런 거. 마야, 뭐 그런 그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용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틀림없이 두만강하고 압록강하고 헷갈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두만강 유역에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다 이래버리고 막. 자,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란 말이야. 바로 이 압록강에 어딘가 졸본 지역이 있다는 거지. 그 졸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요, 이 압록강은 단순히 하나만 이렇게 쫙 흐르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지류라고 하지, 가지처럼 흐르는 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게 본 가지면 여기에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흐르는 강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에 혼강이라고 해가지고, 혼강이야. 찾아보세요. 혼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료령성하고 길림성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어. 그 혼강인데, 그 혼강도 가지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비류수라는 겁니다. 비류수. 이거 어렵다. 야. 비류수. 정리하자면 압록강에 합류되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혼강이에요. 혼강. 중국의 요령성과 길림성을 가로질러요. 그 혼강에 한 가지가 있으니 그 가지가 바로 무슨 강이냐면요, 비류수, 오늘날의 부이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강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부여 아래쪽에 똑같이 고조선을 계승해서 그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물론 어떤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부여 아래쪽에 나라가 세워지니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다? 압록강 유역, 졸본 지역, 바로 그 비류수 지역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세웠느냐? 노란색 나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부여 사람입니다. 바로 부여 사람인데, 부여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 그래서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유이민이라고 하죠. 유이민, 부여에서 내려온 유이민. 부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아서 내려온 부역의 유이민.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누구더라?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주몽이다. 부여의 금왕이 어느 날 산책을 갔는데
마시를 갔는데 웬걸 아리따운 어떤 여인네 하나가 배를 끌어안고 으윽 울고 있는 거야. 그 여인한테 원이 와오노.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주 얘기가 길어요. 저는 용왕님 하백의 딸이고요. 천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해모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만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아가씨의 이름은 바로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 유화가 아니고 유화. 하백의 딸 유화. 이 해모수라는 놈이 어떤 놈이지? 자기 그 선조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자기 선조의 이름을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오신 건가?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이제 후궁으로 들인 거야. 후궁으로. 이 유화분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글쎄 무엇을 낳았느냐? 알을 낳게 되는 거지. 동그란 알을 요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을 낳습니다. 괴이한 일이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알을 막 버렸어요. 길가에 버리니까 동물들도 피해가고 멀리 또 저기 어디 갱빈에 버리니까 막 새들이 날라와서 막 덮어주고 막 따뜻하게 막 이러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다시 어미한테 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이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막 쑥쑥 자라가지고 7살이 되니까 막 안 못 맞추는 그 관역이 없어. 막 활을 평평 날리면서 그지. 아주 걸출한 부여말로 활을 잘 쏜다 그래가지고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금왕한테는 이미 7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7왕자들이 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몽을 굉장히 싫어해. 특히나 바로 뭡니까? 적통계승자. 바로 금왕의 아들 대소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대소가 금왕을 찾아가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주몽 죽여야 된다. 아버지, 주몽 죽여야 돼요. 저 놔두면 후환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부여에 큰 골칫거리 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 모든 것은 걱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드디어 이제 주몽은요. 내가 이 바닥에서 살 수는 없다. 내가 이제 뭔가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저 나라 하나 만들어 볼랍니다. 라고 부여를 도망치게 되죠. 대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놔두면 부여의 염장지를 게 뻔한데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부여를 탈출하려면 부여와 아래쪽에 가장 경계가 되는 강이 바로 뭡니까? 쏭화강이지. 이 쏭화강 그 당시에는 엄수라고 했어요. 쏭화강에 딱 이르는데 뭐예요? 강물을 건널 수가 없네. 나룻배가 없네. 배가 없어. 주몽은 활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쏭화강 엄수를 내려치면서 한탄을 하죠. 나는 하백의 외손이요 천재 해모수의 아들이다. 강 좀 건너게 해줬어. 한번 건너게 해줬어. 근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쏭화강에 있던 그 엄수의 그 많은 자라와 물고기들이 떠올라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된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내가 얘기했는데 부여의 건국설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생긴 이 부여라는 나라의 건국설화. 물론 우리나라의 사료에는 해모수라고 나와 있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를 건국한 동명. 이 동명이 고리국을 탈출해가지고 내려오는 스토리하고 주몽이가 부여를 탈출해가지고 내려오는 스토리가 똑같아.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겨뤄가지고 결국 최종 승자가 고구려가 됩니다. 이 고구려가 부여의 건국 설화를 확 잡아먹은 거야. 주몽이 이제 어쨌든 뭐 소손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졸본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뭐 궁궐이 있어 뭐가 있어? 밥 달라고 꽥꽥거리는 군사들은 있는데 뭐 궁궐도 없어. 그래서 변변찮게 오두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단 임시 궁궐로 이렇게 썼답니다.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사냥할 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들 좀 먹일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또 마시러 나갔던 이 주몽이 갑자기 그 비류수에서 뭔가 상류에서 뭐가 이렇게 떠내려옵니다. 그 떠내려온 걸 딱 봤더니 뭐요 이거 뭐요? 배추요 상추요? 이건 그냥 들풀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채소인 거야. 이 비류수 끝쪽으로 올라가면 상류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가볼까? 거기가 바로 어디냐? 비류수의 나라, 바로 비류국입니다. 그 비류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송량이라는 몇 대에 걸쳐서 걸출한 지배자가 바로 그 비류국을 다스리고 있었어. 바로 그 비류국의 송양이 갑자기 뭡니까? 상축쌈을 먹다가 야 가장자리가 좀 헐었다 야 하고 하나 버린 게 그게 하필 비류수로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몽이 본 거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애들은 배고픈데. 그래 거기 가가지고
송양을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 했겠지. 송양이 가당치 않잖아. 아니 우린 몇 대에 걸쳐서 여기서 왕 했는데 그럼 안 되지. 어떻게 한 지역에 왕이 둘일 수 있느냐? 네가 얼마 안 됐고 내가 오래됐으니 야 네가 내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송양이 얘기하니까 주몽이 말이 됩니까? 그죠? 뭐 그런 표현을 썼겠지? 거절의 표현 하면서 그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아주 뭐 신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활쏘기 시합부터 해가지고 막 힘을 겨뤘는데 결국은 송양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몽은 바로 그 비류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이 뭐랬다? 이 졸본 세력과 힘을 합하여서 바로 이 비류수의 상류에 있었던 바로 비류국을 접수합니다. 접수라는 용어는 이거 이 비륙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다? 송양이었다. 결국은 주몽에게 무릎을 꿇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돈이 됩니다. 사돈. 병합. 그렇구나. 편사님 역시 아유 배운 사람은 뭐가 달라. 비류국 병합. 벌써 이런 어떤 그 표현의 깊이가 있잖아. 접수, 뭐 제압, 막 뭉갰다 이런. 근데 병합, 내비, 뭐 결합도 맞다. 합방도 맞지. 나중에 그 아들 딸을 이렇게 혼인시키니까 사돈이 되니까 사돈이 돼. 비류국을 병합한 다음에 행인국이라고 있는 것이 행인국. 이 행인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백두산 아래쪽 요쪽. 백두산 아래쪽 어딘가 있다고 전해지는 나라야. 그러니까 압록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백두산 지역까지 간 거야. 그 백두산 아래쪽에 아주 평화롭게 이 물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먹는. 가지고 또 백두산 아래에 있는 행인국까지 또 접수를 해버립니다. 연입 아니에요. 찾아봐 좀. 그리고 바로 뭡니까? 행인국에서 조금 더 가면 바로 뭡니까? 이쪽에 어떤 나라 있어? 이쪽에 옥저 있잖아. 옥저의 북부 지역. 북옥저라고 합니다. 옥저. 북옥조 지역 역시 병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일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주몽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뭘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고구려의 정치, 부여랑 똑같아. 오부연맹체, 모용천명님 정답이 연맹해서 세운 연맹 국가였다. 잠깐만 재채기. 부여도 오부족이었잖아. 부여에 바로 뭐였습니까? 중간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바로 뭡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있었잖아. 사출도 있었잖아. 다 합하면 바로 뭐야? 5 아니야. 정치 오부족 연맹이었다. 그럼 오부족 어떤 부족이 있었을까? 일단 그 5개 부족 중에 가장 높은 왕을 배출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족이 바로 뭡니까? 게르부입니다. 게르부에서 뭐가 나와? 게르부에서 바로 왕이 나와. 왕이. 게르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게르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셌던 원래 왕, 원래 비류국이었던 원래 왕이었던 그 부족장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 바로 개나 소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외웠거든.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게르부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소노부가 있어요. 자, 게르부, 소노부. 그 다음이 뭐야? 개나 소나 절을 해라. 절노부. 일본 제국주의 놈들, 이놈들 개나 소나 다 절해야 돼. 누구한테? 우리 유관순 열사에게 사죄의 절을 올려야 돼.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관노부예요. 관노부. 다 노부가 붙어. 순노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 소노부가 사실상 옛날에는 왕이었습니다. 왜냐? 이 소노부가 바로 비류국이라는 얘기가 있어. 고구려 이전부터 왕을 배출했던 걸출한 집안인 거야. 그런 어떤 부족인 거야. 그지? 그리고 절노부는 또 어떤 분이? 이 절노부는요, 앞으로 이제 고구려 역사를 쭉 이어가다 보면 여기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왕비가 나옵니다. 왕비. 소노부도 마찬가지로 왕비도 배출하지. 이 절노부에서도 왕비를 배출해가지고 바로 게르부의 왕들과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관노부와 순노부가 있는데 이 관노부와 순노부는
왕을 배출한 어떤 왕실의 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노부와 이 순노부는 나머지 세 개 부와는 뭐 오부족에 들어가긴 하지만 서열은 굉장히 낮았다. 게르부와 소노부와 전로부의 짱들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따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고추가라고 합니다. 고추가. 게르부가 왕을 먹고 소노부와 전로부가 이 소노부는 옛날에 왕족이었지만 또 왕비를 배출하고 전로부 역시 왕비를 배출하게 되면서 게르부와 소노부와 전로부는 그 족장들이 고추가라는 이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모이는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귀족회의가 바로 뭡니까? 이들을 역시나 부여에서 배웠듯이 제가들이라고 하고 이들이 모이는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가회의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범죄자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지. 따로 고구려는 감옥이 없었답니다. 감옥은 따로 없고 죄를 저지르면 뭐 구치소나 교도소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회의에서 죽일지 말지 벌을 할지 말지를 판결을 내리고 야 죄는 죽여 하면 죽이는 거고 그 가족들 잡아와서 노비 삼아 하면 삼는 거예요. 바로 이 제가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각각의 이 부족 장들은요 자기 밑에 똘마니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 똘마니가 바로 어떤 똘마니가 있냐면 사자 그리고 조의 그리고 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자, 고구려의 경제예요. 고구려의 경제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여러분들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여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그 숭화강의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부여였어요. 그러니까 부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얼굴이 부해 아주 그냥.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산이 많아. 대부분 산이야. 고구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부 다 산과 계곡인 거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급자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Very difficult.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군산을 먹고 살지?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누굴 떠올려? 주몽입니다. 주몽은 늘 뭘 바라봤다? 강물을 바라봤다. 거기서 뭐가 떠내려온다? 삐라가 떠내려온다. 삐라가 떠내려오면 사람이 있다는 거고. 자급자족이 어려우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투를 통한 전리품의 획득이죠. 전리품을 획득해서 이걸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역을 병합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호라는 이름으로 부려가지고 바로 뭡니까? 자기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바로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초기에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독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약탈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구려의 초기 경제 체제를 약탈 경제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삑만 뜯었냐? 그건 아닙니다. 삼국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변국과 교역한 흔적, 특히나 중국과의 교역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죠. 이 교역의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레사요. 고구려의 벽화를 보게 되면요. 수레 굉장히 잘 만듭니다. 특히나 이 압록강 지역, 여기에 있는 이 게르부부터 해가지고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이 순노부, 중간에 있는 이 노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나루토의 의미가 있어요. 물가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인 거야. 배를 타고 주변의 다른 나라와 교역도 했다 이런 얘기죠. 뭐 밑줄만 한번 쓱 그어드리죠. 됐어요? 사회모습입니다. 풍속이 되겠지. 이건 뭐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뭘까? 제천행사예요. 제천행사. 부여는 12월에 영고였잖아. 그러면 고구려는 하늘에 대한 제사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그 행사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뭐 동쪽을 보고 뭔가 맹세를 했대. 동맹이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 어디에서?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내는 동굴 하나가 있었는데 국동대혈이라고 한다.
이거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슬쩍 적어 드리고, 그럼 누구를 숭배했느냐? 나라를 건국한 주몽을 포항해가지고 바로 조상신, 자신들의 조상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혼인제도 하나 있습니다. 혼인제도. 바로 뭘까? 서옥제가 있죠. 서옥제는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혼인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남자가, 신랑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 집에 갑니다. 오늘 하룻밤 자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하룻밤 자 하면서 막 두드리는 거지. 그럼 한참을 두드려. 그럼 뭐 여러 가지 밀고 당기가 있었겠지. 뭐 들어오세요, 마세요, 뭐 이러면서, 그지? 오대감은 오셨나? 함은 몇 개나 들고 왔는지, 뭐 패백 가져오셨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까?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랑을 바로 자기의 본가로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고 따로 집 뒤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만듭니다. 바로 이 신부하고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독립된 그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은 이 사위가 묵는 방이야. 앞에 있는 서자가 사위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의 옥. 감옥이 아니고, 결혼은 감옥이요? 사위가 머무는 집, 바로 서옥을 짓게 되는 거죠. 애들이 장성할 때까지 처갓집에서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장성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신랑의 집이 있는데 모용님께서 대릴사위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어떤 학자님들이 이 고구려의 서옥제는 이거는 그 처갓집에서 사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는 대릴사위제야라고 얘기한 분이 있고, 또한 과거에 그렇게 많이들 가르쳤는데, 실제 그 사료를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위가 처갓집에 와가지고 신부와 하룻밤 자기를 청하는 그 과정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신랑의 집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 신랑이 여기에서 계속 사는지 아니면 그냥 첫날 밤 보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게 불분명한 거야. 대릴사위면은 사우 들어와봐, 따라봐 하면서 장인집에 와가지고 문고리 좀 고쳐봐, 밭도 좀 갈고 김도 좀 메고 일 좀 해봐, 사우 이리 와.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혼인이라는 것이 노동력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그냥 쉽게 뺏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이 우리의 그 딸을 너한테 주는 조건으로 너 와가지고 여기서 애들 장성할 때까지 일해. 여기서 살면서 일해. 그래서 그 노동력을 충분히 보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으로 갔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옥제, 고구려의 결혼 문화에는 신랑과 신부가 잘 수 있는 독립된 별채를 만들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자, 부여에서도 있었습니다. 형사, 취 혹은 처, 수제. 무슨 말입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 이거 있었죠. 부여에서도 있었던 풍속입니다. 어차피 부여의 이주민인 고주몽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와 부여는 닮은 점이 많죠. 고구려의 그 왕실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중앙 집권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양반인데, 고국천왕, 이 양반이 돌아가세요. 이 양반, 고국천왕에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바로 우씨라는 이 여성의 행동거지가 정말 이상해. 자, 자기 남편 고국천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 돌아간 날, 조란 날, 그날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남편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바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둘째가 되겠지. 둘째. 바로 둘째에게 달려갑니다. 이름이 발기야, 발기. 발기라는 둘째 동생한테 갑니다. 이 발기한테 가요. 발기한테 가가지고 야 발기, 아니 야 발기,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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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빨리 가가지고 같이 우리 왕이 됩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기가 아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자 상속이 아니고 아직 중앙 집권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형제 상속.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 왕위는 당연히 둘째인 나인데 형수가 왜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아니 형수,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건데 형수 왜 이렇게 밤에 야밤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사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 발기에게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오히려 형수를 훈계합니다. 근데 이 우씨가 바로 뭡니까? 바로 셋째한테 가버립니다. 셋째한테 가가지고 이 셋째가 또 이름이 하필 연우예요. 연우. 연우야 형이 돌아가셨으니 나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우가 형수님 저한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직접 손수 과일을 막 썰어가지고 막 썰다가 손가락을 탁 빼니까 피하니까 그걸 보고 우씨가 하면서 이렇게 쫙 옷을 찢어가지고 싹 가물면서 그래서 그 둘이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발기 몰래 유언장을 조작해가지고 글쎄 고국천왕 다음에 왕위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한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셋째 산상왕의 와이프는 바로 자기 형의 형수, 자기 형의 와이프였던 즉 형수 우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하여간 그분들이 이제 운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고국천왕이 막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무당한테 야,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하겠다. 어떻게 셋째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후손들 보기 힘드니까 내 무덤 앞에다가 7줄로 소나무 세워 이래가지고 막 고국천왕 그 무덤 앞에 막 부끄럽다고 막 소나무도 막 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만 고생이지 뭐. 어쨌거나 이러한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모습도 고구려에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뭐 도움이 되려나? 또한 고구려의 그 무덤 벽화마다 등장하는 거 바로 뭡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혹은 씨름을 하거나 혹은 바로 뭡니까? 빡빡 바로 뭡니까? 이거 뭐지? UFC 이거 뭐지? 수박이라고 하지. 수박.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씩씩합니다. 씩씩하다. 씩씩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늘 강조하는 거 바로 뭡니까? 상무적이다. 무예를 숭상하는 씩씩 그리고 상무적인 어떤 그러한 스타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지. 일단 씩씩하고 상무적이야. 와 뭔가 이렇게 좀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얌전을 빼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니까 어떤 진취적인 기상. 그지? 고구려 하면 왠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야. 자,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생각하기 어떠냐? 도둑놈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깔로 보기에 우리는 어떻다? 고구려는 도둑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뭘까? 음탕하다. 어떤 모습이 음탕하냐면 젊은 남녀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축제 때마다 나와가지고 서로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런다 뭐 이런 걸 적어. 요즘에는 잘 안 통하는 뭐 그런 얘기들. 어쨌든 우리의 미풍양속이 중국 눈에는 굉장히 희한하게 보였나 봐. 그리고 어떻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행동거지가 무조건 달린다. 왠지 부여와는 다르게 중국은 계속 고구려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고구려를 좋게 볼 리가 없지. 예. 근데도 뭐 자기 나라 역사라고 왜 그런지 몰라. 원래 중국하고 안 맞았는데. 굉장히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회에서 제천행사. 고구려의 제천행사 10월 동맹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짝대기 3개 터져드리고 서욱제 나온다. 짝대기 3개 터져드립니다. 고구려입니다. 언제 건국이 되었느냐? 서기전 37년 압록강 유역의 부역의 유임인 주몽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지도상에서 위치 알아두면 도움이 돼. 부여 바로 아래쪽이야. 아시겠죠? 정치는 5부족 연맹체였다. 혹은 연맹국가였다. 5개의 부족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오 대단하지. 기억해 주시고요. 경제는 그냥 약탈 경제 슬쩍 짚고 넘어가고 사회에서 10월 동맹 제천행사는 뭐 헷갈리게 하는 문제로 잘 나오지. 그리고 고구려의 결혼 풍속 중에 우리가 과거에 대릴 사회제라고 알았던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던 바로 서옥제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마무리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